네, 대기업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고용 환경, 합리적 임금, 그리고 높은 성장 가능성까지 네. 이 모두를 갖춘 기업을 우리는 작지만 강한 기업, 우리를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하는 강한 기업, 신의 직장이라고 부릅니다. 신의 직장이라고 부르죠. 네, 취업 시장의 알짜배기들만 골라서 전해드리는 여긴 몰랐지 신의 직장 시간이고요. 네. 오늘도 숨은 진주를 찾아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취업 포털 커리어 양수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아주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예, 저는 뭐늘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봄 기운이 완연하기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진짜 이제 하지 못했던 것이 저녁에 보면 진짜 이제 예전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맞아요. 수우쌤은 일상 회복을 위해서 어떤 것들 좀 이제 회복하고 계신지 들어볼까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봄 기운이 막 싹 맞아요. 이렇게 오더라고요. 네. 저는 요즘에 이제 봄을 맞이해서 네. 집에 인테리어도 좀 바꾸고 이제 봄옷도 좀 사고 예. 이게 손톱도 분홍으로 하고 왔어요. 오늘, 그래서 봄 기운을 네, 아주 잘 네. 만끽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봄봄하십니다. 예. 네. 취준생들도 우리 수우쌤처럼 이렇게 뭔가 편안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면 좋은 직장에 또 취직을 해야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오늘 취준생들을 위한 신의 직장 어떤 곳 준비를 하셨나요? 네, 이제 제가 새 옷도 사고 인테리어도 바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퇴근을 하고 집 앞에 가면은 택배가 이렇게 탁 와 있어요. 네. 그 기쁜 마음, 맞아요. 기쁜 마음이 기분 아주 좋잖아요. 드는데 오늘은 이 택배하면 딱 떠오르는 물류 관련 기업을 물류.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예. 네. 국제 물류 선두 기업으로서 해상, 항공, 철도 등 전 범위의 종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태웅로직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택배 같은 경우는 뭐가 쌓여 있으면 이 언박싱하는 이 맞아요. 기쁨, 뭘 시켰는지도 모르는 뭐 샀지 이러면서 뜯어보는 이 기쁨, 이거 뭐 국룰이 아닌가 싶은 예. 생각이 들 만큼 아주 네. 기분 좋은 거지요. 맞습니다. 자, 태웅 로직스를 얘기하셨는데 이게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세하게 좀 들어볼게요. 네, 태웅로직스는 다양한 유통 환경을 고려하여 신속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하고요. 예. 물류 분야의 중견 기업입니다. 그렇군요. 연역이 27년이나 되는데요. 예. 사업 다각화를 이루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앞으로도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네. 태웅로직스는 고객의 SCM 분석을 통한 세계적인 서비스와 독립국가 연합을 뜻하는 CIS 지역의 프로젝트 운송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3자 물류 기업입니다. 예. 3자 물류 기업이라고 해주셨는데 어떤 개념인 거죠? 네, 이 물류 서비스는 1자부터 5자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개념이냐면 네. 1자 물류는 한 기업이 제조에서부터 물류까지 모두 도맡아 처리하는 것을 말하고요. 예. 2자 물류는 물류 업무를 독립시킨 자회사 또는 계열사를 통해서 수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2자 물류는 현재 외국이나 국내에서 많은 업체가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다고 하고요. 예. 3자 물류는 발생한 물류 업무를 외부 물류 전문 기업한테 맡기는 형태라고 합니다. 네. 예. 이 외부 기업이 창고, 재고, 라벨링, 배송 등의 업무를 모두 담당하기 때문에 그만큼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고요. 예. 바로 이 태웅로직스는 이 전문 물류 회사인 3자 물류 산업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자, 물류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 만큼 물류를 이동하는 방법도 또 해상, 항공, 철도 등 뭐 다양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태웅 로직스의 그렇다면 사업 영역을 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태웅로직스는 아주 다양한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예. 해상, 항공, CIS 철도, 물류 프로젝트 및 컨설팅, 복합 운송, 창고, IT, 네트워크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사업만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해상, 항공, 철도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인데요. 해상 운송은 다수의 해상 전문가가 화물 종류와 관계없이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에게 획기적인 물류비 절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업무 전담자를 통해서 화주의 니즈에 맞는 적합한 올리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네. 세계 전역의 다양한 선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합니다. 예. 두 번째는 항공 운송인데요. 항공 수출입 화물을 적시에 안전하게 운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강력한 글로벌 네트워크 및 자체 화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이 세계 유수의 항공사와
긴밀한 유대 관계를 통해서 세계 주요 지역의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CIS 중동 지역의 철도 사업도 있는데요. 전문성, 신속성, 안정성을 기반으로 컨테이너 단위로 수송되는 대량 화물인 FCL부터 컨테이너 포장 없이 바로 배송되는 벌크 서비스까지 지원합니다. 네.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중국 횡단철도를 이용해서 CIS, 동유럽, 중앙아시아, 중동향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쌤이 택배 얘기를 해서 저희가 저렇게 택배가 오는 이렇게 작은 그런 택배 물류인 줄 알았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사업 사이즈가 전혀 달라요. 다른 것 예. 같거든요. 주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마 화물 이렇게 들으시면 굉장히 큰 느낌이 조금 드실 것 같은데요. 태웅로지스는 롯데케미칼, LG화학, GS건설, SK종합화학, 효성, 하나케미칼, 두산, 포스코,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엔지니어링 등 웬만한 석유화학 회사는 다 고객사로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9개의 해외 법인을 통해서 물류 운송 루트를 개척하고 있고 400여 개의 글로벌 파트너를 통해서 전세의 물류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렇군요. 이름만 들어도 뭐 이제 그 쟁쟁한 기업들을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데 네. 이런 기업들을 고객으로 보유할 수 있었던 데는 뭐 비법이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태웅 로직스만의 경쟁력은 뭘까요? 네, 우선 태웅로지스는 20년 이상 거래한 주요 대형 석유화학 관련 대형 대기업들을 주요 매출처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서 노하우를 축적했고 인적, 물적 인프라를 통해서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선사와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통해 운임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예. 또한 남미, SIC 지역, 유럽, 아프리카, 중동 등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매출 지역을 다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예. 특정 지역의 경기 변동에 민감하지 않은 사업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화주와 운임 계약을 체결하고 예. 국내외 메이저 선사로부터 운임 경적을 받아 운송업체로 이제 선정한다고 하는데 네. 이 화주와의 운임 단가 협상 능력, 선사 조정 및 원가 협상 능력 등을 보유하고 있고 예. 계열사, 합작투자법인, 해외 파트너 등 글로벌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안정적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수쌤이 또 초반에 태웅 로직스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이 기대된다 하셨는데 어떤 점 때문인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변화하는 시장에 이제 적응을 해서 굉장히 음. 사업을 다변화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예. 이 태웅로직스는 최근에도 새로운 사업에 지속적인 도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유럽 물류 사업 진출과 우즈베키스탄 창고업 진출의 이슈가 있었고요. 예. 수출입품의 품질, 포장, 재료 등의 검사 증명서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내 창고업 사업, 해외 이주 사업 및 전시화물 운송 사업, AI 기반 스마트 물류 사업에 진출하거나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예. 특히 국내 창고업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물류 거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예. 이 고부가 가치 품목인 2차 전지 원료나 완제품 등을 전문적으로 소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제품의 손상을 막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온도와 습도 등의 환경 유지가 중요해서 항온 항습 시설 등을 갖출 예정이라고 하고요. 예. 또한 모든 분야에 이제 AI는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 물류 전 분야에 걸쳐서 IT 기술, 센서, 정보통신 및 제어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물류 운영의 효율화와 물류 비용의 절감을 추구하는 것을 이제 스마트 물류라고 하는데요. 네. 네. 이 AI 기술을 통한 정확한 수요 예측과 재고 관리, 출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물류 비용 절감 및 물류 효율을 높이는 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 자, 뭐 들어보니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고인물이 아닌 흘러가는 성장세를 가진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지난해 이제 글로벌 물류 대란이 일어나면서 운임 상승 등으로 인한 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들의 매출이 급증한 적도 있는데요. 태웅 로직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태웅로직스도 이렇게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예.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를 바탕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2019년도의 매출액은 2,739억 원, 예. 2020년도의 매출액은 3,063억 원, 예. 2021년도의 매출액은 8,669억 원입니다. 야, 이때는 진짜 코로나 때문에 특수였나 보네요. 보니까 그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태웅로직스도 지난해 큰 매출 상승이 이제 있었고요. 국내 직매출의 매출이 84%를 차지하고 있고 해외 매출이 8%, 그 외 종속기업이 17%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매출액이 이전과 비교를 해서 거의 3배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 아무리 운임이 상승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증가할 수 있어요. 세배가 됐어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2020년도랑 비교를 해서 보니까 한 5,606억 원 정도가 더 증가를 했더라고요. 네. 글로벌 해상 운임이 상승하면서 이 수익 창출에 기여한 부분도 있지만 네. 다른 요인들도 많은데요. 예. 우선 물동량이 크게 증가했고 신사업 시너지의 효과 그리고 계열 회사의 선정 등이 2021년 실적 성장의 주요한 요인이었다고 합니다. 예. 이 물동량이 증가를 이끈 이유는 아이템의 다변화를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ISO, 탱크 컨테이너, 태웅 물류센터 등의 신규 사업이 굉장히 순조롭게 성장하는 부분에 이제 한몫을 좀 차지했다고 하고요. 이 ISO 탱크 컨테이너는 LNG나 수소 등의 가스를 수송하는 특수 컨테이너인데요. 예. 2023년 예상 시장 규모가 약 13억 달러 정도가 이제 된다고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하나로는 1조 6천억 원이 되는 시장 규모여서 굉장히 또 성장이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하네요. 예. 자, 그런데 이런 태웅로직스가 철도 사업 아까 얘기하셨었는데 네. 올해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 때문에 철도 사업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뭐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바라봐야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즘에 철도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네. 이 전쟁에 대한 어떤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고 이제 보고가 나고 네. 있는데요.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물류 허브 역할을 하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통한 화물 운송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예. 글로벌 공급난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태웅로지스 같은 경우에는 해상 운송도 같이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동유럽 사업에 차질이 없다고 하고요. 예. 또 땅길이 아니면 또 바닷길로 가면 되니까 맞아요. 그러한 대처가 있다고 하고요. 네. 해상이 아닌 육상 물량 같은 경우도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아닌 중국이나 만주 횡단 철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다행히 아주 큰 영향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번에는요 지금과 같은 이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걸어온 길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태웅로지스는 27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네. 전 기간을 3개의 세대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은 1990년대에 국내 사업 기반 구축을 시작으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1996년 태웅 해운이라는 이름으로 설립하게 되고요. 1997년 부산 사무소를 개소하고 99년 자본금을 6억으로 증액하게 됩니다. 예. 2000년대에는 양적 성장의 시기로 해외 법인을 설립하는 이슈가 많은데요. 2005년에 태웅로지스로 이제 사명을 변경하고 2007년에 자본금을 14억으로 증액합니다. 네. 같은 해부터 2011년까지 인도, 그리고 일본, 상하이, 콜롬비아, 칠레, 말레이시아, 중국의 칭타오와 선전에 법인을 설립을 하게 되고요. 예. 2012년부터는 현재까지 이제 질적 성장의 시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012년 세관에서 수출 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통관 절차를 간소해주는 AEO 인증을 취득했고요. 예. 2015년 코트라 중소기업 해외 물류 지원 MOU 체결, 2017년 한국물류대상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네. 2019년도에 코스닥 상장을 했는데 네. 이 3자 물류 회사로는 최초로 코스닥에 이제 상장한 기업이라고 하고요. 그렇군요. 2020년에는 일자리 창출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 같은 해 주식회사 GLS 코리아의 계열사로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양적으로나 뭐 질적으로나 뭐 그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룬 태웅로직스인데 네. 자 이번엔 그렇다면 뭐 저희가 늘 그 궁금하게 여기고 또 취업 준비생들이 이런 부분 많이 본다고 하잖아요. 네. 복지 수준 폭발적인지 좀 저희가 확인해 봐야겠죠. 예. 네.
네, 맞습니다. 이 태웅로지스도 이 시내 직장답게 폭발적인 복지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 임직원의 출산을 장려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출산 장려금을 제공합니다. 네. 또한 10년과 20년 장기 근속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선물이 제공되고요. 이 경조사 발생 시에 경조금, 경조휴가, 화한 조화를 지원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게 되면 교통비가 지원이 되고요. 신규 입사자들의 장기 근속과 목돈 마련을 위해서 청년 내일 채용 공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명절, 창립기념일, 생일 선물도 당연히 제공되고 TT데이라는 것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임직원 할인가로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또 가산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에서 사무실까지 이 셔틀버스가 운영을 해서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셔틀버스 요즘에 뭐 지하철역에서 사무실까지 가까우면 또 모르겠는데 이게 거리가 멀면 요즘에 또 지옥철이잖아요. 일이죠. 굉장히 힘들 것 맞아요. 같은데요. 네. 근데 이거 말고도 또 복지가 많이 남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아직 부족해요. 그래서인지 이런 복지에 만족하는 현직자 리뷰도 제가 굉장히 많이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네. 더 만족할 만한 복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불금을 위해서 자율복장을 하는 캐주얼데이이고 네. 전국 각지에 있는 유명 리조트 회원권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강원도 인제에 웅이네라는 회사 연수원이 있는데 이 계곡을 끼고 있는 신축 펜션이라서 네. 직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태웅 로지스라서 웅이네인데 아. 이름이 너무 귀엽죠. 아. 귀엽다. 좀 애정이 가는 것 태웅이네. 같고요. 네. 맞습니다. 네. 또한 이제 매년 송년 신년회에서 우수 사원을 손발하고 있는데 또 네. 투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 교육이라고 해서 네. 태웅 관리자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글로벌 리더 육성도 하고 있고요. 신입사원 교육에서는 물류 동향과 지식뿐 아니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PPT 교육과 정서 함양에 필요한 꽃꽂이, 네. 향초 만들기 등 이제 교양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고 합니다. 우리 직장인한테 아침에 또 커피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네. 모바일 쿠폰이 제공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이 커피뿐만 아니라 뭐 편의점, 카페, 식당에서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직원뿐 아니라 가족들의 건강검진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중간에 테슬라 얘기하셔가지고 이제 뭐 테슬라 좀 주거나 이런 줄 알았더니 그 테슬라가 아니고 테슬라라고 해서 네. 교육받는 부분이었는데 테슬라 교육 어떤 건지 좀 다시 짚어볼까요? 네. 네, 이 테슬라는 이 태웅 로직스의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태웅 스페셜 리더스 아카데미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아주 네. 귀에 쏙쏙 박히죠. 네. 이 테슬라는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교육 과정인데요. 예. 태웅 로직스 및 계열사의 우수 인재 6명을 대상으로 약 26주간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기업교육 컨설팅 전문 기업인 캐럿 글로벌과 함께 진행을 하는데 예. 글로벌 경영 및 이해, 전략, 마케팅, 인사 조직, 회계 재무 등을 세분화한 MBA 과정과 리더 역량 강화 교육에 이제 참여하게 되고요. 예. 해외 지사 탐방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태웅 로직스는 우수 인재가 고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이런 신입사원부터 경영진까지 직급별로 다양한 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재 육성 분야를 시스템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네. 태웅 로직스의 복지에 이어서 연봉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태웅 로지스의 평균 연봉은 4,623만 원이고 네. 예. 신입 기준 연봉은 대졸자 기준 3,224만 원입니다. 올해 입사자 평균 연봉은 3,502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복지와 연봉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조직 문화인데 태웅 로직스의 조직 문화 예. 저희가 뭐 앞서서 이제 그 사장님 마음이 아파요 이 얘기를 했었는데 조직 문화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지 들어볼까요? 네. 네, 이 태웅 로지스는 독보적인 복합 운송 서비스로 21세기의 물류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했고 네. 예.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런 조직원들의 행동 강력을 고객 가치, 도전 정신, 실행력, 신뢰 이렇게 4가지의 덕목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고객의 가치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목표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전문성과 창의력을 연마하여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집념의 프론티어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예. 또한 혁신을 위해 부단히 학습하고 시스템적 접근과 팀워크로 반드시 실천하는 것과 고객과의 신뢰, 선후배 동료 간의 정이 흐르는 조직 문화 속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 처리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한 조직 문화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실제 이 현직자들도 조직 문화에 만족을 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음식을 시켜 먹을 때도 이제 광고를 하는 것보다 실제 내돈내산 리뷰 같은 걸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죠. 보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기업 분석을 하면서 이 현직자들의 리뷰를 좀 이렇게 중심도 맞아요. 있게 네. 보는 네. 편인데 제가 이 현직자 리뷰들을 좀 보면서 협력이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좀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각자 맡은 업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 공유하며 원활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하고요. 현재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진행하지 못하지만 예. 뭐 체육대회란다든지 송년회 같은 행사들도 많아서 좋은 사내 분위기를 만든다고 합니다. 네. 또한 팀원 한 명 한 명의 의견이 모두 존중받기 때문에 이제 이 신입사원들이 다소 부담은 가질 수는 있지만 많이 이제 이견을 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잘 잡아주는 편이라고 하고요. 네. 새로운 안건의 브레인스토밍을 자주 하는데 덕분에 이제 아이디어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팀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이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고 하고요. 예. 또한 성장, 체계, 분위기, 변화 등의 키워드가 장점으로 드러났었는데 제가 또 하나 파악한 게 이제 바쁨이라는 바쁨. 키워드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리뷰를 좀 담겼을까요? 이 네. 바쁨에 대해서. 아까 뭐 너무 교육도 바쁘다. 읽어보니까 바쁘면 뭐 좋은 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네. 뭐 뭔가 바쁘지만 배울 게 많아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하십니다. 그래요? 오. 바쁨이라는 키워드가 좀 네, 그래요? 많았는데요. 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네. 바빠서 그만두고 싶다가 아니라 예. 정말 바쁘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하고 배울 수 있다라는 배울 수 리뷰가 있다. 좀 많이 예. 있었고요. 일이 많기는 하지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하는 경우도 많아서 분위기가 좋고 오래 다닐만 하다라는 리뷰가 좀 많아서요. 이 바쁘지만 정말 그 속에서 개인과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이게 회사 칭찬을 많이 하는 직원들 그 리뷰만 좀 뽑아온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좀 그만큼 너무 칭찬 일색인데. 네. 예. 맞는 겁니까? 자, 그래서 그런지 태웅로직스에서 근무하는 분들 어떤 인재들일까 궁금해지긴 합니다. 네.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 우선 태웅로지스의 인재상은 이제 창조인, 세계인, 그리고 이제 기본인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네.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어학 능력 기본 소양으로 세계 시민으로서 사고하며 행동하는 사람, 네. 모든 일에 성실함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이제 인재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 태웅로직스의 직원은 2021년 말 네. 280명인데요. 예. 이 화물운송을 하는 기업의 이미지를 보면 굉장히 남성 중심일 거다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시 자료를 보니까 남성이 131명이고 여성이 149명이더라고요. 근데 여성 비중이 더 이제 높다는 건데 네. 제가 이제 기업 분석을 하면서 네. 제가 물류 회사를 대하는 이런 편견도 조금 깨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요. 예. 물류 회사라고 해서 남성이 당연히 더 많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습니다. 의외고요. 예.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런 비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을지 그거일 맞아요. 것 같거든요. 네, 태웅로지스가 일자리 창출 유공상을 받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태웅로지스는 매출 성장, 사업 영역 확장, 인수 합병, 코스닥 상장 등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공로를 인정받았는데요. 근로자 중에 정규직 비율이 95%가 되고요. 네. 2019년 이후에는 청년 인턴의 정규직 전환율이 73%에나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채용 공고 뭐 뜬 거 있을까요? 현재 진행 중인? 예. 현재는 4건에 채용이 내고 있습니다. 올라와 예, 예. 있습니다. 네. 포워딩 해상 수출입 영업, 스페인 법인 현지 직원, 웹 개발, 그리고 회계 세무 내부 회계 관리제도 운영 담당자입니다. 모두 예. 정규직이고요. 정규직이고요. 이 중에서 포워딩 해상 수출입 영업사원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중에서 이제 해외 영업팀 안에서 5개 분야로 세부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그 중에 한 팀은 고졸이라도 지원이
가능한 채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경력이 1년 이상이면 이제 지원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창고 연계나 BWT 수입 경영자, 그리고 식품 관련 수입 통관 경험자, 물류 관련 자격증이 있는 고졸자분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짧게 저희가 네. 뭐 시간 좀 남아서 짧게 좀 팁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네, 제가 면접 후기를 보니까 이제 대부분 본인 답변 생각하기 바쁘잖아요. 네. 근데 옆에 분한테 질문한 거를 듣고 본인이라면 옆에 분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한 게 있대요. 그래서 면접에서 네. 옆에 지원자들의 의견도 잘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